안녕하세요. 톡닥터토닥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이 100세 인생을 젊고 즐겁게 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 바로 건강하고 튼튼한 치아가 아닐까 싶은데요. 치아 고민을 해결해줄 고마운 방법인 임플란트가 있지만 혹시 내 치아가 혹은 잇몸이 너무 많이 상해서 임플란트 식립이 되지 않으면 어쩌지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 계셨다면 오늘 토닥과 함께 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치과 전문의 곽기태 선생님과 함께 고난도 임플란트 수술 사례들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임플란트 식립 자체가 굉장히 세심한 작업이고 무엇보다 그래서 더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선생님께서도 사실 계속 강조해 주셨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이 고난도 임플란트 수술입니다. 임플란트 수술 난이도는 무엇에 따라서 좌우가 될까요? 먼저 상하에는 상악동이 있고 하악에는 하추신경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치아가 상실하게 되면 뼈가 없게 되고 이런 부위에 고울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수술을 하게 된다면 대부분 어려운 수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정까지 혹시나 필요한 경우라면 시간과 노력이 정말 몇 배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또 이 하악에 비해서 상악의 어금니 임플란트 식립이 여러모로 더 어렵다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코 옆에는 상악동이라는 해부학적 구조가 있습니다. 이 해부학적 구조로 인해 구치부의 임플란트 식립이 어려워서 예전에는 틀니를 많이 권유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 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개발된 방법들이 어려워 시습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상악 구치부 잇몸뼈가 없는 경우 상악동 거상술을 해야 합니다. 상악동 부분의 치아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식립을 앞둔 분들이라면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상악 거상술 정확히 어떤 건가요? 이 수술은 먼저 상악동 뼈가 얇다면 뺨에 구멍을 내서 상악동에 있는 막과 뼈 사이에 뼈 이식 재료를 이식하여 뼈가 되게 하는 술식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치과 임플란트는 사방 2mm 정도 뼈에 둘러싸여 있어야 건강합니다. 그리고 뼈 이식 후에 일정 시간이 지나야 뼈가 완성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는 상악 구치부는 다른 곳에 비해서 혈액 공급이 적기 때문에 임플란트 뼈 이식 후 뼈가 되는 과정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므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일정한 고정력을 얻게 된다면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특수한 상악동 거상술을 시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뼈 이식과 식립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 약을 먹으면 임플란트 수술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있던데 이거 맞나요? 골다공증이 있다고 해서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뼈는 생성과 흡수가 되고 다시 생성되는 반복된 과정을 걸칩니다. 골다공증은 이 균형이 깨지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뼈의 양이 감소하고 강도가 약해져서 골절이 일어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턱뼈도 뼈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골다공증의 영향을 받습니다. 단지 골다공증에서 임플란트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골다공증 치료를 위해 약물을 먹게 되는데 이 약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골다공증 치료를 하는 약물을 뼈를 만드는 것을 억제하게 되는데 이 성분으로 인해서 잇몸과 뼈가 잘 아물지 않게 유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골다공증 환자의 경우 치과 치료를 받기 전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통 골다공증 환자분들은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 약의 여부를 치과에 꼭 알려주셔야 되고 골다공증 약을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일정 기간 중단하거나 다른 약으로 대체 처방을 받고 수술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골다공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먹는 약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임상 케이스를 보면서 더 설명하겠습니다. 40대 환자의 경우인데요. 골다공증 약을 복용 중이었던 이분은 치주염에 의한 치아 동요가 생겼고 또 치아가 빠진 후에 병적인 치아 이동으로 인해 어금니가 없는 상태에서 대합되는 치아들이 정출로 인해 임플란트를 심어도 보철물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보철물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상황. 이런 경우에는 어떤 단계를 거쳐서 수술을 진행하나요? 이분은 임플란트를 심게 되더라도 임플란트 보철물이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먼저 스케일링을 해서 잇몸의 염증을 치료하고 다음으로 임플란트를 동반한 치주 시술을 하게 됩니다. 임플란트가 뼈에 완전히 결합할 수 있는 기다리는 동안 그 외에 신경치료와 중요한 임플란트 보철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보시면 정출된 치아는 신경치료를 하고 올라온 정도에 따라 삭제와 교합 조정을 해서 공간을 확보합니다. 네, 여러 형태의 치료들이 동반이 되는 만큼 그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렸을 것 같은데요. 개인차는 있으나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치료를 끝낼 수 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 임시치아를 끼고 있는 동안 교합을 일주일에 한 번씩 높여서 무너진 고경을 확보했습니다. 이 기간이 대략 한두 달 정도 걸리고 마지막 보철물을 체득하기까지 축달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후 4개월에서 6개월이 지나면 마지막 보철물을 위한 인상을 체득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힘들고 굉장히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얻은 고르고 예쁜 치아, 어떻게 관리를 해주면 될까요? 이런 경우 치열이나 불량한 치과 보철물이 없어지고 구강위생을 쉽게 관리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칫솔진이나 치실을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면 1년에 2번 정도의 검진과 스케일링만으로도 관리가 충분합니다. 하지만 전신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연 3 내지 4회 정도 검진 받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치주염이 혹시 심한 환자의 경우에는 어떤 치료가 필요할까요? 네, 마찬가지로 임상 사례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환자의 케이스를 보면 치주염이 진행에 따라 치아가 빠지고 치아들이 기울고 결과적으로 치아들이 겹쳐서 기능은 물론 심리적으로도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먼저 사랑니를 발치하고 교정치료를 통해서 임플란트 보철물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합니다. 공간이 확보되었다면 적절한 보철물을 만들거나 임플란트를 식립하여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환자의 경우에도 복합적인 치료가 이루어졌네요. 교정까지 진행되는 경우에는 특히 환자분들의 인내가 많이 필요하겠는데요. 네, 아무래도 교정치료가 동반되기 때문에 기간은 꽤 길어집니다. 하지만 그만큼 구강 상태나 유지 관리가 매우 좋아집니다. 치료의 변화를 보면 드라마틱합니다. 결과도 좋고요. 최종 치료 엑스레이를 보면 전혀 다른 사람의 엑스레이 같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인내는 쓸고 결과는 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치료 후에 옷 입는 스타일도 달라지고 자신감도 넘쳤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사례들을 보면 사실 굉장히 힘들어져서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을 때 그때서야말로 이제 치과에 방문하게 되는데 그 연유는 무엇일까요? 대부분 보면 통증이 있는 경우에 진통제라든가 요즘에 TV에서 선전하는 잇몸약들을 많이 복용합니다. 근데 그 약을 복용하는 중간에는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거나 그 치아가 흔들리기 전까지 그 더 악화시켜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파서 오게 되면 전에 아파서 오는 환자에 비교해서 골 상태라든가 염증 상태가 굉장히 심각해서 거의 다 발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진통제라든가 TV 선전에 나오는 약 복용이 중단하고 빨리 병원에 오셔서 검진 먼저 하는 게 중요합니다. 환자분들 중에는 식립했던 임플란트를 다시 제거하고 재수술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많습니다. 임플란트 수술을 받은 후에 간혹 임플란트 주위의 염증으로 인해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염증과 통증으로 인해서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골 손실이 적은 경우는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가 있지만 손실이 큰 경우에는 뼈 이식을 하고 기다렸다가 나중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뼈 이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존의 해부학적 형태로 복원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못한다면 수직으로 골 손실이 많이 나게 되고 뼈 손실로 인해서
재임플란트 진입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더하여 임플란트는 괜찮은데 엉뚱한 위치라든가 방향이 이상하게 돼서 음식이 많이 끼게 되고 이로 인해서 환자가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를 제거하고 다시 식립하기를 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숙련도가 높은 전문의에게 치료받아야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뼈 이식의 부작용은 없나요? 골 이식제는 멸균 상태에서 제조하게 되므로 거기에 대한 부작용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술 중에 구강 내에 교차 감염이라든가 환자의 요인, 즉 흡연이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서 염증으로 야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봉합사가 풀려서 뼈 이식물에 음식물이 들어간다거나 약을 복용하면 속이 아파 약 복용을 중단해서 이로 인해서 제2차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고난도 임플란트 수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의학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